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내면의 성장이나 또 무의식, 그림자 이런 걸 이끌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언어는 상당히 이렇게 좀 의식적이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이 걸러지고 생각이라는 틀을 걸러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식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때로는 말로 방어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춤은 몸짓이거든요. 근데 몸은 거짓말을 못 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춤은 더욱더 역설적으로 비언어적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금기의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최근에 이런 것들을 아주 멋지게 드러낸 영화가 바로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입니다. Beautiful is always Nina. 이 영화 주인공 이름이 니나인데 발레리나 꿈을 접은 엄마의 딸이에요. 그런데 니나의 고민은 뭐냐면 백조는 너무너무 잘 춰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흑조를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If I was only guessing the white swan, it should be yours. 그런데 이 발레단의 수석 코치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텐데 네가 흑조만 잘 출 수 있다면 너에게 주인공 역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니나는 기이하게도 점점 자신이 흑조가 돼간다는 일종의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백조와 흑조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의미하죠. 니나는 처음에는 모범생이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길들여진 하나의 백조 노릇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백조뿐만 아니라 흑조도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정말로 예술가의 숙명의 길을 따라서 아주 비극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감독 데런 아로노프스키는요, 이 흑조의 멋들어진 춤을 통해서 예술의 재단에 몸을 바쳐야 하는 예술가의 숙명. 제가 볼 때 예술가는 자신의 그림자나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 예술가의 숙명과 또 멋들어진 예술이라는 건 단지 규격화된 규범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와 내면의 힘을 끌어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너무나 나탈리 포트만의 멋진 연기와 더불어 블랙 스완은 어떤 인간의 내면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속의 춤은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극단적인 열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폭발적인 힘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페르난도 레제라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는 기계의 무용이다. 여기서 기계는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이 앞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움직일 때 화면도 같이 움직이죠. 그때 화면 자체가 갖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화면 안에 또 춤추는 인물이 있어서 또 등장인물의 에너지가 함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즉, 영화 속에 있는 춤은 카메라의 움직임과 등장인물의 움직임이 더해진다면 엄청난 에너지와 흥분과 열광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춤의 힘, 흥분, 열정, 카메라의 움직임과 인물의 움직임, 편집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아주 그냥 최고조의 어떤 절정을 향해 가는 영화가 바로 바즈 루어만, 호주의 감독인데 보셨을 겁니다. 아마 물랑 루즈의 그 탱고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실 만한 장면이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기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걸 교차 편집이라고 합니다. 여러 다른 장소에 있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니콜 키드만인데요. 일종의 아주 유명한 파리의 댄서입니다. 그녀는 비싼 목걸이를 갖고 있는 이 귀족의 유혹을 받습니다. 한편 니콜 키드만을 사랑하는 가난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연인의 배신 때문에 질투의 극한을 달립니다. 이 심정을 록산드라는 음악에 맞춘 탱고가 더욱더 불을 붙이는 거예요.
즉 뜨거운 감정과 열정을 녹인 탱고는 마치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동시에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죽이고 싶을 만큼 질투에 휩싸인 한 남자의 내면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감정을 블랙스완의 발레로 표현했다면 어떨까요? 너무 지나치게 냉랭하고, 그렇죠? 너무 좀 이렇게 억압돼 있겠죠. 탱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면에 있는 몸짓의 분출이라고 할 만합니다. 탱고는 원래 땅고라고 불립니다. 스페인어로는. 그런데 이 땅고는 터치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네, 멋있죠? 만지다. 이런 어원이 이미 있는 겁니다. 188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에서 이 춤은 창녀와 포주의 춤, 혹은 이민원 하급계층의 춤으로 아주 경원시했습니다. 이 춤을 추는 사람은 아주 하급계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춤은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 음악인 깐돔베, 그다음에 아르헨 대초원 음악인 밀롱가 등이 합쳐진 아주 멋들어진 이런 예술적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르헨티나에서 비밀의 춤으로 불려왔죠. 하지만 이 탱고가 유럽에 가면서 비로소 예술화되고 이제는 아르헨티나의 국민의 춤으로 누구나 추는 춤, 우리나라에서 마치 이 무슨 살풀이 춤처럼 말이죠. 누구나 추는 춤, 국민의 춤으로 격상이 된 것입니다. 많은 감독들은 왜 탱고를 선택을 할까요? 탱고는 혼자서 출 수가 없는 춤입니다. 탱고는 반드시 둘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를 표현하는데 탱고만큼 멋들어진 춤이 없죠. 부부가 탱고를 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이 착착 마음이 맞아서 가정을 잘 꾸려간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엇갈리고 살을 맞대고 터치를 해야만 추는 춤인 이 탱고는 관능, 열정, 질투 같은 것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죠. 록산의 탱고가 죽이는 이유는요, 음악이 있고 조명이 있고 의상이 있고 편집이 있고 게다가 탱고가 있는,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가장 완벽하게 조화된 어떤 영화의 한 경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 속에 굉장히 멋들어진 탱고 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여인의 향기 속에 알파치노가 추는 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치노 왠지 대부에서 굉장히 보스였잖아요. 조폭이었잖아요. 마피아잖아요. 근데 이 알파치노가 어떻게 변신을 하는 것일까요? 여인의 향기 속 탱고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알파치노는요, 그 맹인 장교로 나와요. 근데 이 크리스 오도넬이라는 이 배우의 후견인 같은 셈입니다. 이제 둘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맹인이 됐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없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인을 비누 냄새로 알아맞힌다고 이야기하는 저 여인과 멋들어진 탱고 춤을 춘 겁니다. 플로어에서. 한마디로 여기서는 열정과 유혹의 춤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 한 수 가르쳐주는 춤이라고 할 수 있죠. 탱고를 통해 이 두 사나이, 아주 다른 이질적 배경을 가졌던 장교 알파치노와 크리스 오도넬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크리스 오도넬 역시 그 알파치노의 탱고를 마음속 깊이 칭찬을 하면서 또 알파치노 역시 자신이 맹인이지만 여전히 여성들에게 매혹적인 남자일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둘은 서로의 가치를 깨달아가죠. 어떻습니까? 눈이 굉장히 호강하지 않으세요, 오늘? 네, 멋지다는 느낌 안 드세요? 네, 춤이 있는 인생은 멋진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춤을 갖다가 불량하게, 유혹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춤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저는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중국의 여러 가지 크기나 스케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중국 사람들이 그냥 공원에서 스스럼 없이 춤을 춘다는 거였어요. 전혀 어스름 무렵이었는데 이렇게 공원 스피커에서 춤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아주 잘 추진 않지만 누구나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춤을 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나라에서는 예전에 체조를 했었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춤은 여러 가지 영화 속에서 기능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인생의 힘과 또 내가 누구인지